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혼인 연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혼인 절차와 혼례 용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시대 혼인은 개인 간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결합,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안정과 도덕적 질서를 실현하는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조선은 500여 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습니다. 혼례를 포함한 한국인의 일생 의례는 유교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교식 혼례는 예서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 치러졌으며 절차마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혼례 용품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행해진 유교식 혼례는 두 종류의 의례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례서인 의례는 중국 주나라 때 주공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의례서인 가례는 주자가 지은 것으로 고려 말에 전해 내려왔습니다. 주자가례라고도 합니다. 의례의 사혼례에는 혼례 절차를 6단계로 나누었는데 이를 육례라고 합니다. 6가지 절차는 납체,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육례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주자는 가례에서 의혼, 납체, 납회, 친형으로 구성된 4가지 절차로 축약합니다. 이를 사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자의 가례가 고려 말에 들어와 점차 지배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국가의례서인 국조의례에는 신분에 따라 다르게 혼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왕의 혼례는 납체, 납징, 고기, 책비, 친형, 동례로 6가지 절차의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중국 주나라와 같이 육례로 구성되어 있지만 왕의 혼인에 맞게 구체적인 혼인 절차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왕이 사자를 보내어 왕비가에 채서를 전달하며 혼인을 청하는 의식인 납체, 혼인이 이루어진 징표로 예물을 보내는 의식인 납징, 혼인 날짜를 알리는 고기,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인 책비, 국왕이 궁 밖으로 나가서 왕비를 맞이하여 함께 입궁하는 친형, 궁 안에서 치러지는 혼인잔치인 동례의 절차를 거쳐 왕과 왕비는 부부가 됩니다. 왕과 차기 왕위 계승자인 왕세자는 육례 절차를 따르지만 왕자와 왕녀의 혼인 절차는 4단계의 혼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납체, 납회, 명복내출, 친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실 가족 구성원의 배우자는 예외 없이 3번에 걸친 간택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간택이 의혼의 단계를 대신하게 됩니다. 납체로 시작되는 본격적인 혼인 절차의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납체와 납회에 이어서 3번째 단계에서 치러지는 명복내출은 신분적인 특수성이 반영된 왕실 특유의 혼인 절차입니다. 명복내출은 왕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마련한 의복인 명복을 궁 안에서 내온다는 의미입니다. 명복내출은 왕자녀의 배우자 신분을 나타내는 옷인 명복을 궁 안에서 가지고 나와 궁 밖에 임시로 마련된 처소에서 혼례를 치르는 왕자녀의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혼인 절차입니다. 양반들은 예서와 고유의 혼인 문화를 절충하여 혼례를 치렀습니다.
의혼 단계에서는 신랑과 신부 양가에서 중매인을 매개로 혼인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납체 단계에서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청혼 편지를 보냅니다. 신랑 집에서 혼서와 함께 신랑의 생, 년, 월, 일시를 쓴 사주가 도착하면 신부 집에서는 대청에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상을 놓고 사주를 받아들입니다. 이어서 신부 집에서 혼인을 허락하는 편지와 혼인 날짜를 적어 신랑 측에 보냅니다. 혼인 날짜를 정하는 것을 연길이라고 합니다. 이를 적은 단자를 연길단자라고 합니다. 유교식 혼례에서 가장 중요한 혼인 절차는 친형입니다. 온전한 친형은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예식을 치르고 그대로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유교식 혼인은 혼인 후에 신랑 집에 부부가 함께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인 혼인 방식은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후에도 신부는 그대로 자기의 집에서 살면서 자녀를 낳아 길렀습니다. 신랑이 혼인 후에 신부집에서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신부가 혼인 후 친정에서 사는 기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유교식 혼인 절차인 친형 대신 신랑이 신부집에서 혼례를 마친 후 당일 또는 3일 후에 신랑과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서 신부가 시부모님을 뵙고 선물인 패백을 드렸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대례입니다. 대례의 의식 절차는 좀 더 복잡합니다. 신랑은 신부집에 도착하여 준비해온 기러기를 혼주에게 드리는 전환예를 행합니다. 전환예에 쓸 기러기는 아무나 들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복한 사람 가운데서 뽑은 기럭아범이 들고 갑니다. 혼례 때 기러기를 사용하는 것은 부부간에 해로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러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어느 한쪽이 죽어도 절대로 다른 짝을 구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정절을 지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썼는데 점차 나무 기러기를 대신 사용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전환예 후에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절을 하는 교배례를 행합니다. 맞절하는 자리에 까는 돗자리를 교배석이라고 합니다. 교배례 후에 서로 합근예를 행합니다. 이때 흠이 없고 온전한 표주박을 반으로 갈라서 만든 표주박잔을 사용합니다. 합근예의 근은 표주박을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표주박잔에 술을 나누어 마시는 행위는 부부로서 한 몸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번 시간은 전통시대 유교식 혼례를 중심으로 혼인 절차와 혼례 용품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혼인 후 거주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